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5선을 했던 그 지역구 인천 계양을 해서 마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내년 총선에 나가실 거면 험지에 출마하시오. 이런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안동에 출마를 하면 이 의원님께서도 험지에 당이 가는 대로 가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당선되는 곳을 가야지 좀 모험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선당후사 정말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 때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만큼 인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했다라고 본인이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네,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대표님 너무 편하게 배지 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님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니까 안동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최적격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험지 출마. 뭐 민주당한테 경북 안동이면 험지죠. 그래서 경북 안동 출마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에서는 이원욱 의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안동 출마와 관련해서 일축했습니다. 이렇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원욱 의원도 좀 격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총선 전략 짜고 공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 해야 될 당대표하고 나하고 같이 험지 출마하자.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야 될 그 야당의 중진들이 자꾸 이렇게 당대표와 맞서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가 희생을 결단하는 것이 논기지 않겠습니까? 그 스스로 자신들이 먼저 희생하면 진정성 인정을 받을 하고요.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오케이, 적절한 요구입니다. 47, 부적절한 요구입니다. 35, 12%포인트 차이로 적절한 요구입니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높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네요. 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로 높게 나왔으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원욱 의원님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충원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두 가지가 좀 아쉽습니다. 하나는 그 험지라는 그 안동으로 정한 이유. 그러니까 왜 안동으로 가라고 했느냐. 고향. 과연 아무리 고향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총선 전체 판을 봤을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 출마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원욱 의원께서 본인도 출마할 테니 당신이 출마하면 나도 험지 갈 테니 이 말은 좀 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진정성이 더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당대표는 총선 모드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 본인의 지역구 출마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아니면 험지나 격전지인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면 그것은 오히려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에게 여러 가지 카드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아하. 그래서 물론 방금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나가는 것이 높게 나왔다고 하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 공천과 더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때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때를 기다려서 더 심사숙고해야지 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카드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자, 인천 계양을에 계속 스테이한다 1번. 네. 두 번째, 지역구로 출마는 하되 험지로 나간다 2번. 자, 비례대표로 나간다 3번. 지금 당장 그 1번, 2번, 3번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정치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는데 정말 그때 총선 직전 가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혁신 공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불만과 지적이 있다면 험지로 출마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장치고 왜요?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지도부나 이 중진 인사들, 거물급 인사들에게 먼저 희생하나 결단하는 요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어느 당이든 희생과 헌신을 먼저 하는 쪽이 국민에게 박수를 받게 돼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헌신하는 결단들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가서 나도 험지 가볼까요 하는 게 되게 옹색해지고요. 홍색해진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먼저 던지면 국민의힘이 그걸 받는 모양새도 좀 우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지만 예. 양당 모두 이 논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한 가지 보론하자면 아까 제가 새천년 NHK 사건 언급했는데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현장에 없었다라는 사실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잘 바로 잡으셨어요. 임종석 전 실장은 그 현장에 없었다. 네. 이 사실은 앵커인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